SM의 흐름이 일단 개장 초에 잘 들여다보게 됐고 개장 초 문자 사인이 좀 잘 나갔어요. 그래서 5월 10일 그러니까 6만 원 전후에서 그 흐름이 나왔는데 굉장히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러진 겁니다. 뭐 시장 상황이 뭐 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조정 폭이 뭐 원체 커서 오늘 기준은 개장 초에 올려드렸고요. 문자를 보내드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어제 야간에 이제 교육을 해드렸는데 시간에서 사실상 좀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갭상승이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 실적이 나왔죠. 요약 재무제표 보면 되는데 우리 직원분이 이제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표 작업을 한 겁니다. 일단은 영업이익 순이익이 뭐 예상치 대비해서 원체 크게 나온 거예요. 예상치 대비해서 원체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동안의 낙폭이 좀 심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변동성 탄력이 월등히 강화됐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야간에 이제 4.73% 그리고 거래량이 6만 4천 주였기 때문에 오늘 대략 한 200만 주는 넘길 수 있겠다. 그럼 1,2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수반된다면 1,200억이면은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전일 기준의 거래대금이 이제 최상위로 올라온 거래대금 20위까지의 기준에서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는 1,000억만 조금 넘으면 1,000억 원만 조금 넘으면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야간 시간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는 기준에 3분의 1 정도를 동시효과 거래량으로 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1,170억 정도면 10위 안에 들어오잖아요. SM 같은 경우가 거래가 최근에 굉장히 바닥권 거래였는데 시가총액은 뭐 지금 1조 6천억을 넘기고 있고요. 바닥권 거래에 1조 6천억을 넘기고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 거래대금 제한 쪽이어도 그건 뭐 크게 우려되진 않아요.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거래 호가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SM을 2만 주 체결량이 6만 4천 주니까 2만 주로 설정을 3분의 1, 그러니까 뭐 2만 1천 주든 뭐 2만 주든 2만 주로 설정을 하면 2만 주의 전체 거래량의 1% 기준 잡아서 200만 주 정도, 200만 주 정도. 그러면 200만 주의 기준점, 그러면 그 6만 원대 지금 뭐 7만 원 수준까지 다 들어올려놨는데 어쨌건 그 정도 기준이면은 1,200억, 뭐 1,400억, 또 1,500억. 지금 이제 거래는 일부 이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전 거래일의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 20위가 1,17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다들 들여다보는 종목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가 삼성전자, 또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준 후성, 광명전기, 동아사존, 대성, 그리고 9, 12, 하이닉스가 12, 그 다음에 HLB가 11위, 휴림노보 12위, SM이 13위입니다. 13위의 흐름이고, 그리고 후성 조금 이따 이제 교육할 텐데 후성이 2위예요. 그러니까 후성의 기준도 뭐 대단한 거죠 지금. 그래서 후성까지. 변동성 매매 종목을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지금 SM이 69,600원을 지금 다시 넘기려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수급 쪽에 부담 요인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문자 사인을 한 번 더 내보냅니다. 그러면 6만 원 전후에서도 나갔고 또 6만 6천 원에 오늘 개장 초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6만 5,800원 정도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69,600원을 넘길 때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오면 그 기준에 5% 추가해서 15% 범위로 신규 편입자 그렇게 이제 문자 설정 범위를 가져갈 겁니다. 눌려질 때의 이 설정 범위 가져가서 눌려질 때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가서 대처를 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죠. 결론적으로 SM의 경우에 지금 이제 뭐 69,600원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이 방송 보고 이제 대처의 기준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메리츠 쪽의 수급도 이것도 누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그 설정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SM의 현재 가격 기준을 매직 계산기를 먼저 찍어 놓을게요. 찍어 놔서 오늘 기준에 65,800원 이렇게 이제 문자 편입 설정하실 수 있는 기준점 65,700원, 800원,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65,000원대 초반에 들여다보고 또 편입 설정 범위가 있었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한 템포 움직이고 나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잡혀졌었죠. 어찌됐든 고가가 이제 한호가가 높아졌습니다. 거래는 터져야 돼요. 저기 위에 있는 7만 원까지 물량을 세게 잡아가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게 잡아가고 7만 원까지 물량을 그렇게 되면은 뭐 추세 흐름 범위는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저가와 고가의 기준을 잡으셔도 되는데 그 범위가 이제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요 모양새대로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뭐 오전장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2% 정도 기준을 놓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만약에 꼭 차익 실현한다면 1~2% 정도 수준의 차익 실현을 하셔야 밀릴 때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SM 부분은 이제 개장 전에 저 시간대 벌써 이미 올려드렸고 그리고 지금 11시 32분 기준에 매직 계산기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합니다. 고점에 7만 원을 넘길 수 있다라는 쪽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밑으로 눌려질 때의 흐름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재차 이제 또 가져가는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나머지 부분 이제 SM 부분을 더 들여다보게 되면 SM의 차트가 진짜 단기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윗자락의 월봉의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손바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래서 앞전의 기준에서는 외국인들이 다 매수를 했는데 뒷부분의 기준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기관이 받았고 또 그 기관이 받은 물량을 다시 외국인이 좀 편입하는 그런 기준도 있고. 어쨌든 어제 야간에 이제 17일자 공략주에 SM을 넣어드렸습니다. SM을 넣어드렸고 DB하이텍 또 HLB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일단은 HLB는 이제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변동성이 한번 크게 나왔고요. 오히려 지금 뭐 후성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SM 개장 전에도 이제 넣어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무료방에는 볼기둥 마스터님이 마저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서 계속 올려드리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9시 몇 분이었어요? SM 올려드린 게 보시죠. 9시 뭐 30분대 기준에 요건가요? SM 이게 SM이네요. 그래서 64,800원이네요. 아까 65,800원으로 잘못 적어놨는데 현재가 64,800원 기준에 기준가 64,8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있다 뭐 캡처 한번 더 뜨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64,800원, 65,000원에 편입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7만 원 수준까지 5,000원이면은 그 무거운 SM 기준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7%, 8%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개장 전에 올려드렸던 내용부터 해서 쭉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매직 계산기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매매도 여러분들 걸로 잡아야 됩니다. 64,800원이었네요. 그죠? 기준가.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보여드렸던 거예요. 지난해 5월부터 계속 지난해 5월부터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6월 달에 지금 평균 낙가가 다 4만 원, 뭐 3만 원대 이게 이제 3만 원부터 들어간 거거든요. 3만 원, 4만 원.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 작년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가 좀 많이 났었는데 올해 기준에서도 신고가를 이제 내주는 관점 그 흐름 속에서 좀 강한 수급 범위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붙었다가 좀 낭패를 봤어요. 지금 이제 원체 바닥까지 밀려내려고 나서의 흐름인데 인생을 즐기자 선생님께서 SM 추천하네. 결론적으로 현대 에버다임은 아니에요. 추천 어제 이제 그 전략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2021년 5월 25일 날도 SM이 이제 SM뿐만 아니라 JYP, YG엔터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잡아드릴 때 일단은 매집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집에 대한 도서 부분을 중간중간에 이제 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서 내용들도 좀 잘 공부를 하시고, 저게 2007년도 도서 자료를 스캔을 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요약해서 다시 이렇게 잡아드린 거고, 조금 이따 한번 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기준에 외국인들이 120만 주, 기간이 200만 주. 이게 이제 계속 그 외국인들 쪽으로 수급이 더 쏠려졌었죠. 그렇게 되고 이제 평균 단가 기준 설정해드리고,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현재 기준에서의 SM의 이제 그 컨센서스인데, 우리 그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SM 컨센서스 지금 다시 잘라주시고, 그리고 SM 부분의 컨센서스하고 증권사 부분 몇 군데서 이렇게 올려줬는지 그것도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게 증권사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투자에서 실적 추정치 나온 부분들이에요. 전망치. 근데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저평가 상태는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SM 같은 경우를 굉장히 저평가고 성장성이 아주 뛰어나게, 성장성은 부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저평가 상태 종목은 아닌데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더 부각되는 위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옳고요. 보시면 이제 PBR이나 PER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코로나19를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겨내자, 위드 코로나, 비오프닝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가 전체 시장의 약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에서 미끄러졌죠. 근데 수급 보시면 단기적인 수급이 좀 꼬여져 있다 할지라도 전체 추세 부분이 그렇게 뭐 엉망으로 망가져 있지는 않단 말이죠. 보시면은 이제 이 주봉상의 기준입니다. 5월부터 해서 이제 명확하게 기준이 잡히는 건데, 5월부터 해서 상승 형태 확인형, 뭐 굉장히 캔들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상승 형태 확인형 뜨고 난 이후에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할 만큼의 범위는 없었어요. 없었고, 그리고 지금 수급 부분 보시면은 이 당시 기준에 이제 바닥 수급, 여기가 이제 대략 한 20%씩 막 들어온 그 수급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그 수급이 20%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일부 물량이 나오면서의 조정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일부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의 조정폭이 굉장히 심각하게 조정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일부 물량이 또 나왔는데 그 조정폭이 좀 과도하지 않냐라는 해석인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일부 물량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물량이 좀 출회됐다라고 친다면, 고점에서부터 물량 출회된 이 정도 물량이 개인에게 떠넘겨주면서 이 정도의 조정, 물론 앞자락으로 따지면 요 기준에 요 정도 물량 가지고 이제 또 들어올린 폭도 있습니다만,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 자락에서도 이제 요 바닥 수급 대비해서 고점 대비 이렇게 미끄러진 거. 그러니까 적은 물량의 과도한데, 이 적은 물량의 과도한 범위에 가장 중요하게 해석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상은 주가가 밀릴 만큼 집어던진 물량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집어던진 물량이라고 했을 때 그게 차익 실현 물량인데, 평균 단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정도로 매집이 많이 되고, 그리고 손바뀜이 많이 됐다는 거죠. 손바뀜이 저 자락에서 계속 손이 바뀌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 단가가, 저 밑에 단가는 차익 실현으로 나가고 위에 단가는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급 범위가 굉장히 좁아 보이긴 합니다만, 좀 이따 보시면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누적 수급이 사실상 월봉으로 좀 멀리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상상을 초월한 누적 수급이 나오는 거죠. 깔끔하게 이 정도로만 그냥 정리를 해놓는다면.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캔들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이제 요 자락에 거래를 수반하고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무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하락 장악형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바로 하락 장악형이 뜨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요 자락의 이 하락 장악형 그리고 하락 장악 확인형까지 음봉이 굉장히 크게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 월봉 기준에 다시금 망치형의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4대 천왕 캔들을 제대로 배웠는데 4대 천왕 캔들을 배워도 이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게 제대로 된 그 4대 천왕 캔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캔들 부분 이렇게 보시면 사실상은 이게 이번에 유료 강좌로 9시간을 기초 빼고 이 강좌만 9시간을 지금 진행을 해드렸고 삼선 전환도까지 해서 지금 뭐 10강을 채워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중에서 이렇게 5MA, 10MA 그러니까 5일, 10일, 5MA, 10MA가 아니라 5일부터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의 이 거래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나 편입 구간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없다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300년 전에 혼마가 만들 때 이런 캔들의 기준이 설정되질 않죠. 응?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회원님들께는 이 캔들 틀 변경된 거를 통으로 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9개월 만에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동영상 교육 다 받으시고 이런 기준에서의 그 캔들의 기준의 영향력, 역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우리가 들어가서 엄청난 수익을 잡아냈잖아요.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상승형태 확인형이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을 놓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매집주예요. 얘하고 뭐 Y센터 또 특히 이제 JYP 이런 쪽의 기준. 방금 이제 말씀드리고 고점을 한 단계 한 단계 아름아름 넘기는데 저렇게 되면은 거래량이 또 수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위치 흐름으로 보시고 여기서는 7만 원 넘기고 한 단계 더 움직이면 뭐 SM, CNC, SM 뭐 라이프인가요? 하여간에 그 계열사 부분의 변동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대단하죠. 상승 잉태 확인형의 갭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근데 상승 잉태 확인형의 도지 기준에서 이제 확인형이 잡혔는데 저 도지의 기준에서의 확인형 부분이 일단 어찌됐든 거래가 5MA, 20MA 딱 부딪혔어요.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 부분을 벗겨내고 들어올리는 흐름이 되려면 거래를 수반하고 나서의 흐름이 돼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캔들 보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매직 시그널에서의 꺾임, 크로스 그리고 이제 영성까지 올라와 주면 대박이죠. 그런 흐름의 설정 범위 그리고 하락 잉태 확인형 의 기준에 씁쓸하지만 안타깝지만 이런 기준의 하락 잉태 확인형의 데드 크로스 매직 시그널에서 데드가 발생되는 그 흐름.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고점 저점을 잡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추세적인 범위에서 계속 가지고 왔어요. 추세적인 범위에서 조정이 이제 깊어져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평선 배우고 있잖아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 배우고 있고 이평선과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의 흐름들이 좀 느낌이 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변동성이 원체 제한적으로 움직일 때는 중형주급 이상의 이런 그 중형주급이죠. 중형주급의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뭐 이평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설정한다는 게 그렇게 좀 가파르게 대처한다는 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만약에 5일선이 이탈됐다라고 해서 급격히 5일선 이탈된 이후의 흐름이 폭락으로 연출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또 11선이 이탈됐다고 폭락을 한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대형주 기준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좀 드물어요.
또 20일선을 뚫고 갔다고 무조건 쭉쭉 뻗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21선 뚫었다가도 다시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램벨의 매매 법칙 그 교육도 기울기뿐만이 아니고 변동성 종목과 그렇지 않은 변동성이 제한적인 중대형주급에서의 흐름은 실전에서는 각각 다른 기준점을 잡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주월봉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의 움직임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캔들 전체적인 흐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투자자별 수급 동향을 보자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5월 7일부터 해서의 누적 수급 최근에는 수급 범위가 악화됐지만 일단은 이제 5월 7일부터 해서의 누적 수급 그리고 1월 28일 올해 1월 28일 이후에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 7일 이후에 누적적인 수급 보시면은 일단은 16일까지 끊어놓습니다. 2,377만 주에 원래 2,345만 주였는데 2,345만 주에서 좀 늘어났어요. 주식수가 스탁옵션 행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좀 단기적인 매매 성향이 강한 쪽이죠. 쌍끌이 매수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돼서 조금 더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볼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수준의 매집인가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매집의 기준에 21년 05월 07일부터 22년 05월 16일까지의 매집입니다. 그 매집 규모가 300 많이 줄은 거예요. 지금 4월 1일 날 같은 경우가 538만 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쭉 밀린 거죠. 372만 4천 주, 2만 주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월 28일부터 해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뭐 밀려 내려와서 1월 28일부터 해서 누죠.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범위만 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이 굉장히 잘 보세요. 외국인들이 다 팔고 기간이 340만 주예요. 전체 기간으로는 5월 7일부터. 근데 단기간의 기준에서는 외국인은 사는데 기간이 80만 주를 팔면서의 조정폭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이제 손바뀜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부분을 잘 인식을 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바뀜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받고 수급은 꼬여진 것 같지만 오히려 매수평균 단가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1월 22년 01월 며칠 28일 매집 그리고 이제 요 기준이 외국인들이 105만 주 105만 주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계산기로 나눠보죠. 나눠보면은 372만 주 나누기 2,377만 주 해주면 15.65% 20%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매집 규모입니다. 그것만은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15.65%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그 1월 28일 이후에 매집 규모도 작진 않아요. 105만 주 나누기 2377 해주면 4.4% 4.42% 맞죠? 그렇게 돼 있고 매집 평균 단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집 평균 단가 설정 범위 잡아보고 그리고 이제 누적 수급에서 이제 순위에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집 평균 단가 5월 7일부터 해서 하나 16일까지 평단을 대략적으로 알아야죠. 이제 손바뀜이 있었고 그리고 위에서도 많이 맴돌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뺏긴 평단 64,000원 정도가 되네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좀 프리미엄이 없이 움직임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 그럴 때 이제 종목을 좀 압축하면서 이 종목은 압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면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월 28일 기준 1월 28일 기준에 누적적인 범위 이 부분을 보시면 매집 단가 여기죠. 단가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수 기준이 잡혀있죠. 72,700원 72,700원에 매집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의 순위가 한번 있는지 볼게요. 시가총액이 이제 1조 6천억 수준이라서 좀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혹시 있나 보겠습니다. 5월 7일 이후에 전일까지 순매매 금액 최상위 종목에 혹시 들어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이제 저 기준을 설정해 놓고 보고 있는데 SM이 여기 있어요.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짜리 기준에서 매집이 순매매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순위에서 일단은 확인되는 거는 이제 글로비스하고 클래시스는 얘는 뭐예요? 두 종목은 블록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 상품 의미 부여하지 않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종목이 무지 많아요. 기아, 기아, 그다음 내려와서 대한항공을 갖고 있었었죠. 그리고 JYP 이제 동반적으로 같이 보시라고 그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DB하이텍, 그리고 BH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집률로는 15%면 가장 높은 종목이에요. 매집률로는 15% 이상 지금 이 위에 매집돼 있는 게 BH 정도가 비슷할 것 같은데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BH는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체 순위는 두 종목 빼고 상품 세 종목 빼면 5종목 그리고 10종목 잠깐만요. 얘 둘을 전체를 다신 다음에 세 개를 뺄게요. 얘까지 5, 15, 18, 20, 23, 27종목에 3개 빼니까 24위. 24위고 매집률은 1위. 24위고 매집률은 1위. 엄청난 거죠. 24위고 매집률은 1위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의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힘겨울 때 이제 그 손절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지간해서는 매집 단가 대비해서 밑에 할인이 없을 정도로 할증이 없을 정도로 내려와 있으면 그날 매수 관점에서 편입을 기준 잡아도 됩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집률, 순매수율, 매집률, 순매수율이 1위, 그리고 매집 금액 기준 몇위? 24위. 대단한 겁니다. 시가총액이 제한적인 종목에서 그렇게 해서 매집의 규모명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매집의 설정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좀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제 매집에 관련된 그 내용 기준에 일단은 볼게요. 교육 자료에서 우리가 그 매집이 된다, 매집이 됐다 이런 기준은 이렇게 설정을 하죠. 이렇게 2007년도 도서 자료고요. 2007년부터 이제 요 기준을 설정을 했고 5에서 10%, 10에서 15%, 그러니까 50% 이상. 아까 이제 단기적으로 4에서 4%대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20, 30%. 그러니까 4% 매수했을 때 기준은 그러면 20 그리고 30%의 기준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조금 조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 기준에서는 50에서 100%가 맞죠. 15% 이상 매집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64,000원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64,000원 곱하기 50%를 내주면 96,000원, 95,0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0만 원으로 잡아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죠? 주가가 그렇게 올라오면은 매집의 규모는 더 커지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100%면은 13만 원의 기준이 됩니다. 금액 기준의 매집 규모가 이제 조금 전에 봤을 때 금액 기준에서 매집 규모가 이렇게 얼마였어요? 정확히 3천 금액 기준 1,730억인가요? 1,730억. 더 지분 가격이 밑에서 샀으니까 지금 가격으로 이제 곱해주면은 지금 15.65%면 월등히 더 높죠. 2천억 이상이 되는데 매집 금액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금액을 지금 단가로 하죠. 지금 단가로 15% 15.65%를 64,000원 평균 단가에 372만 주를 사면 2,380억 정도. 그래서 그 지분 그 매수 단가 낮은 거는 낮은 가격에 이제 좀 더 많이 사놔서 손바뀜의 흐름에 대한 해석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며칠이요? 16일까지. 그러니까 종목을 하나를 들여다보더라도 변동성 종목도 들여다보는 기준을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갈 때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긍정적이다. 충분히 763억 정도를 매수한 거고 그리고 20-30%니까 727 곱하기 좀 87,000원 대략 9만 원을 목표 주가로 우리 지금 1차 목표 주가예요. 30% 해주면 그게 1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맞죠. 1월 28일 이후에 기관들 외국인들 72,800원 이렇게 잡아주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집 계산기 기준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에 그래서 64,800원 기준의 흐름에서 요거를 다시 캡처를 뜰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주력주들 쪽을 다시 볼 거예요. 지금 주력주하고 수익 쪽이 조금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조금 엇박자를. 그래서 뭐 IT 쪽이 오늘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타 이제 종목군들의 흐름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기준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좀 변동성으로 들어왔던 안랩이 오늘 좀 많이 미끄러져 버렸고, 아무리 퍼시픽도 이제 조금 조정폭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기준 우리 IT 비중이 높으니까 IT 기준이 훌륭하다. 오늘은 그 기준에서 좀 위안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M 또 아쉽지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모아가는, 그리고 몇몇 종목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오픈을 해드리고요. VVIP 방에는 그 중에서 이제 거래대금은 제한적이지만 또 편입 기준 잡아가야 될 종목군들을 설정하겠습니다. IT는 LG전자하고 주성엔지니어링 빼고는 전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SM의 그 현재 기준에서의 매직 계산기 설정 범위를 찾겠습니다. 5월 16일, 17일 지금 현재 시간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기준에 11시 30분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가파르게 또 돌릴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54%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6,549억 원 많이 밀렸죠. 거래량 부분은 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좀 전 기준에 이렇게 마감 때까지는 200만 주는 훌쩍 넘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11시 지금 12시네 벌써. 12시 땡땡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프로그램 쪽은 이제 제한 쪽인데 거래대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위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12위면은 뭐 상당히 높은 거죠. 전체 시장에서 12위다. 굉장히 높은 거래대금이고요. 고점이 얼마입니까? 오늘 69,700원 매직 계산기 끊어놓은 걸로 기준 잡을게요. 69,700원 13.70%.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1%만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1%. 그렇게 해서 1%의 등락 범위에 69,000원. 그리고 2%의 등락 범위에 68,300원. 그리고 이제 신규 추가 재편입은 고점을 재돌파할 때 당연히 7만 원까지도 계속 열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 1조 이상짜리 종목 10% 이상 상승은 편입 불가인데 거래대금 뭐 최상위로 들어와 있죠. 지금 불가이지만 거래대금 최상위 이거는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이제 고가와 저가의 기준을 잡아서 3분의 1 지점이면 67,9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은 67,100원. 그렇게 하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부분은 이왕이면 뭐 300만 정도까지 실려주면 좋은데 지금 장의 추세라면 200만 주였다. 그렇게만 설정해도 무난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강연회도 지금 앞두고 있고 또 시장에 대한 해석 부분도 공개적으로 좀 많이 잡아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좀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셔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자산 여력이 되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시고 강연의 마감 때까지는 이제 요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 다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요거 행사 마무리됩니다. 요 이제 행사 마무리되니까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네 이거 전달 좀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업무가 있어서 그러신가? 디자인 하시는 분 이거 자녀 인원 고쳐줘야죠. 응? 그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요거 인원 지금 4명 남았어요. 4명. 응? 자꾸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시니까 참 답답하네요. 어찌됐건 간에 홈페이지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제 다 녹화를 들으신다라는 경우 좀 드물겠죠. 자, 외장하드 좀 주세요. 그리고 자료 다 올려드리겠습니다.